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12일 미국 주식 하락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차트 추세선을 이탈하고 있고 그 이유는 금리 인하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등 가능한 시점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1월 8일 날 이렇게 미국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일 날 올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도 뭐 이렇게 차트도 동일하게 이탈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전염병 이런 확산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최고점을 찍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차트부터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정리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메모장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지금은 가장 큰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지금 점점 발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발표됐던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잘 된다. 굳이 금리를 하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서 2025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둔화된다는 내용 그리고 PPI 그리고 CPI가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에 발표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금리와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고 요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 요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요게 점점 높게 되면 될수록 약간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나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신고점을 찍는 모습 그리고 환율과 유가도 같이 올라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이쪽에서 AI 칩 수출 제한을 함으로써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단기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뭐 이제 바이든은 이제 곧 끝나게 되죠.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에 이렇게 취임하면서 이런 거긴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지금 워낙 나스닥이 고점인 상태였기 때문에 악재로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가장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이 TSMC 실적 발표가 다음 주 1월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저는 요 시점이 이제 반등의 시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세 상승의 반등을 만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리고 약간의 반등까지도 보여주는 흐름이 목요일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 역할을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했었죠. 과거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크게 하락하는 과정에도 정말 축포를 한 번씩 쏘아 올리면서 나스닥의 증시를 전체적으로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TSMC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0일은 트럼프 취임 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될 텐데 요게 제로 소멸로 반응을 할지 아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은 사실 물음표가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반응은 할 것 같다. 주가에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PPT로 정리된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기 전에 역시나 10년물 국채 채권 금리 요게 계속해서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뭐 금요일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과거의 요 고점 라인까지 돌파하면서 거의 4.8까지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꺾여야만 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주가도 따라 올라서 요게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이 워낙 나스닥이 고점 상태에서 약간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차트로도 지금 말씀을 곧 드릴 텐데 차트로도 추세 라인을 지금 많이 깨고 내려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금리 둔화에 대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 비농업 고용지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 1월 10일 날 발표가 됐고 예상치보다 또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측치가 164였는데 실제는 256이 나오면서 이걸 지금 고용이 탄탄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생산 요 PP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9월 달부터 해서 지금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1월 14일 날 발표되는데 예측치는 3%인데 결국에는 점점 올라가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 분명 불안한 모습. CPI도 마찬가지 점점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감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치도 지금 2.9로 잡혀 있는데 실제가 또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또 주가가 크게 반응할 것 같다. 근데 지금 금리에 대한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요일까지는 이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버티더라도 상승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약간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약간 이런 금리에 대한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주가가 힘을 많이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환율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가 환율이 꺾이면서 이제는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한국 증시 다시 한번 환율이 한번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일이죠. 바로 내일 월요일에 요 갭 하락을 피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드니까 그래도 한국 증시 최근에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권 갭 하락하면서 시작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갭 하락한 상태에서 얼마나 회복을 해주는지 얼마나 보합권에 가깝게 버텨주는지가 내일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 무너지면서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얼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깨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역시나 가파르게 튀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역시나 이런 증시에는 불안정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SMC 실적이 1월 16일 날 저는 요게 이제 반등의 시점이 될 것 같다. 아까 썸네일 처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등의 시점은 TSMC 실적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TSMC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상치 이상의 지금 성과를 보여주면서 정말 크게 주가도 상승하고 차트도 예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3분기 때도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 8.9% 예상치보다 훨씬 큰 요런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TSMC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출액을 공개를 하는데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더 성장하고 있는 요런 모습에서 최악의 경우에서 한번 반짝이게 반등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1월 16일 날 나오지 않을까. TSMC 실적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역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스닥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이런 채널 라인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방 채널, 우상향의 채널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 채널 라인을 지금 깨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거래일 1.6% 큰 하락을 보이면서 지금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61선에서 한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혹시나 월요일에 다음 거래 61선 깨고 내려갔을 때는 생각보다 요 하방에 요 충격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추가 하락했을 때는 역시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18,600포인트 요런 구간들 요 라인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추가적인 흐름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 이미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는 요 채널 라인대를 점점 이탈하고 있다.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표시해뒀던 게 5,842포인트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이 지금 살짝 깨지면서 요 하방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바로 아래 다시 한번 121선 요 지지 라인 때까지 만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단기간에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도 마찬가지 가장 힘없이 빠지고 있는 미국 지수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고, 역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요 채널 라인 이탈 이후에 약간의 횡보를 보이는 듯 했으나 요 앞에 매물대 넘지 못하고 하락하면서 다우가 굉장히 안 좋죠. 121선까지 깨지는 이런 음봉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저점 저항 지지가 있었던 요 매물대가 있는 구간은 대략 41,222 요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까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지수들이 분명 불안한 점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미국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 먼저 본다면 요거 역회된 숄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는 숄더 모습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요런 기대감이 지금 한국장에 있었고, 역시나 2025년 세계 증시 중 코스피와 코스닥이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 흐름이 한번 또 꺾이는 모습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박스권이었어. 박스권에 상단 맞고 다시 한번 하단으로 내려가는 약간 위험한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요 박스권에서의 돌파 언제 이뤄질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적으로는 2500을 개인적으로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정말 가파르게 단기간 2025년에 반등해주는 좋은 상승을 보였다가 요거 지금 역회된 숄더 모습이 예쁘게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역회된 숄더 요 변곡이 됐던 요 포인트가 딱 700포인트입니다. 700포인트 하락하더라도 깨지 않고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700포인트 지지를 해주는지 요 부분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해외 차트 요거 미국 빅테크 기업들 한번 쭉 말씀드리고 영상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가총액 순으로 말씀드리고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요 지금 기업인데 정말 힘을 많이 못 쓰고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전에 요 체크해 놨던 구간이 233달러 요 구간을 버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에 강했던 저항 라인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지금 살짝 아래 꼬리 달고 버텨내는 모습을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버티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하락했을 때 이탈하고 정말 깼을 때, 그리고 특히나 121선 곧 만나게 될 텐데 만날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분명히 만났을 때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요 233 거의 230달러 초반이 되는 그림이 나와야만 예쁘게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완벽한 주도주로서 특히나 반도체와 나스닥 모두를 이끌었던 요 종목인데 요 기업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CES 2025 내용에 갭 크게 상승하면서 좋은 상승 보여주나 결국에는 150달러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200달러로 올라가나 이런 좋은 내용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더 크게 꺾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구간들 21선까지 마지막 거래일에 이탈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 TSMC 실적에 따라서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 그게 저는 목요일이 될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추가 조정 나왔을 때 일단은 과거에 전 저점 라인 버텨줬던 요 가격대 133달러 요 부분을 버텨주는,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가 하락 시에는 요 저점 라인은 깨서는 안 된다. 128달러 요 구간, 121선과 요 저점이 형성됐던 요 구간, 추가 하락 시에도 128달러 이탈하지 않는지 요 포인트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소입니다. 마소가 사실 차트가 최악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소가 데이터 센터 이런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반짝 뜨면서 긍정적인 모습인가, AI 그리고 나스닥을 다시 한번 이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흐름을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지금 음봉이 크게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평선 라인들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요 구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마소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졌다. 추가 하락했을 때 400달러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최근 추세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5일선, 21선 깨지면서 점점 요 저점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불안한 모습,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 대략 220달러인데 그래도 아직은 완벽하게 깨진 않았지만 220달러를 지금 크게 하락시키면서 200달러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요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도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강하게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5일선, 21선 겹쳐져 있는 구간에서 약간 음봉으로 덮어주면서 하락할 가능성을 만든 것은 분명히 불안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그나마 다른 빅테크 관련주들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메타가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이 나왔죠. 마지막 거래에 나스닥이 1.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0.84% 상승시켜주는 모습. 요 내용은 틱톡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반사이익으로서 이런 SNS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장에서 잘 버텨주는 이슈로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이런 구간들 전고점이 대략 630달러 이 정도 구간이 되는데, 630달러 돌파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5일선, 21선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깨고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의 길, 하락의 시그널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지지 라인 때 600달러 명확하게 버텨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쌍봉을 찍은 상태에서 하락하는 상태, 기술적 반등 나왔지만 21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살짝 눌리는 부분. 그래도 테슬라는 최근 모델 신형이 나오면서 그래도 약간 그런 호재로서 잘 버텼다. 거의 보합권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바닥에서 이런 도치 모양이 두 번 나왔다는 거, 그래도 바닥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는 추가 하락을 피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거, 요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하락했을 때 제가 요 지금 과거에 그어두었던 요 저항 라인 때 362달러 요 구간을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추가 하락했을 때 362달러까지 내려오고 61선과 같이 만났을 때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거, 요 흐름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도 급등 이후에 약간의 고점에서 횡보, 마지막 거래일은 5일선, 21선 깨는 음봉이 나오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캔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약간은 아쉬운 모습. 추가 하락했을 때 갭을 띄웠던 시초가 213달러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213달러 이탈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실적으로 뛰었던
갭을 매꾸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버티는지 보시고 마지막 TSMC 제가 다음 주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요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TSMC 조금의 미스도 나서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 요 저항 라인 때 지금 205달러 지금 완벽한 저항 라인에서 삼각 수렴 형태에서 돌파가 되면서 정말 좋은 패턴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은 다 반납해낸 상태에서 다시 한번 205달러를 버티는 게 중요하다. 단기간 요런 물가 지수들 나오면서 약간 하락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좋은 실적을 보였을 때는 이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과 그 이상의 돌파도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TSMC가 실적을 미스했을 때 한순간에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 흐름이 나스닥 전체를 하락으로 이끌 수 있는 흐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TSMC 뭐 100% 당연히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높은 확률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스가 나오면 정말 최악인 거고 다시 좋게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나스닥 전체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모멘텀도 될 수 있다. 과거에 엔비디아가 했던 역할을 지금은 TSMC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주 한번 미국 증시 흐름 주의 깊게 봐야겠고 그 흐름이 한국 증시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환율 방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국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